기자 김영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유튜브를 통한 화상교육을 통해서 좀 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 기본식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플러스가 왜 필요한가? 영양플러스는 영유아와 임산부는 영양 측면에서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기에 영양관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건강이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의 중요성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플러스가 무엇인가? 영양플러스는 영양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가 해당되는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서 영양 상태를 개선을 하고요.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양플러스는 영양교육과 상담을 하는데요. 단체교육, 소그룹 교육, 그리고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임산부나 영유아가 이제 어떤 영양 문제가 있는지 보고 영양 섭취가 불량한지, 빈혈이 있는지, 저체중인지, 성장 부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중점 관리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식품에 필요한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거고요. 보충식품을 제공할 때는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식품 보관을 할 때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 안전한 식품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이 평소에 먹는 식품들 그리고 기호식품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요. 자, 평균 영양 섭취 적정도를 봤더니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더라. 영양 섭취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양 프로그램의 효과를 두 번째로 보면 빈혈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아는 우리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빈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아나 유아는 빈혈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아나 유아를 빈혈 검사를 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빈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식품들을 다양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빈혈 유병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신체 계측, 몸무게나 신장,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사후 평가를 해봤더니 계속해서 영양 위험률 보호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영양 위험이 있는지, 소득 수준을 맞는지를 선택해서 대상자가 되고요. 그러면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영양 교육이나 상담을 하고요. 정기적 영양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식품을 패키지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개선됐더라. 그리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켜졌다라고 하면 퇴록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되잖아요. 영양플러스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만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영아나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에 따라서 또 제공되는 기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상자는 6개월 간격으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거나 소득을 판정해서요.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공 기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보면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돼요. 임신부이거나 출산부이거나 수유부이거나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이거나 그리고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 중에 한 가지 요인이 있거나 소득 수준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대상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위험 요인인 아래 세 가지 요인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이거나 저신장이거나 성장 불진이거나 여기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보유 요인이 있어야만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접수되셨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위험 요인으로 보면 영유아의 경우는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저체중아로 태어났거나 혹시 또 식생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 임신부 경우는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그리고 영양 상담을 해본 경우 식품 섭취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또 기타 위험 요인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플러스 제공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1개월에 1회 영양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상담을 하거나 단체 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 방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개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화 교육이나 우편 교육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 영양 평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체 계측이나 빈혈 검사나 영양지시나 태도 평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지원을 하는데요. 아까 필수 영양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충식품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쌀이나 감자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힘을 쓰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고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보면 우유나 달걀이나 검정콩 이것들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내가 칼슘, 뼈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고 피나 성장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칼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유나 검정콩, 미역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식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별로 이제 1일 환산치는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곱하기 30 한 달치로 계산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패키지별로 그러면 어떤 식품을 지원받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패키지 1입니다. 영아 0에서 6개월 미만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면은요. 혼합 수유의 경우는 분유 한 통, 그리고 조제 분유의 경우는 분유 2통, 모유 수유를 할 경우는 6개월이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으나 완전 모유 수유부가 더 많은 식품을 제공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패키지 2번 보겠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2에 제공되는 것은 당근, 달걀, 감자가 되겠고요. 월 1에 제공되는 것은 분유 한 통이나 분유 2통 아니면 쌀 1.4kg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시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저희가 이유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어머님들이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것들이 이제 다 소진되고 아이 스스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천천히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어떤 영양소를 모두 충분하지 않는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시작하셔서 이유식을 정립하시는 것, 제대로 된 이유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패키지 3번 유아 패키지인데요. 만 1세부터 6세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멸균우유를 제공하고 있고요. 하루에 2개 분량으로 한 번 제공될 때 30개, 30개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월 2회 이상 제공되는 것들은 당근, 달걀, 감자, 월 1회는 쌀하고 김하고 검정콩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4번은요. 임신부든지 아니면 혼합수유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멸균우유로 하루에 2개 분량이 제공되고 있고요.
있고요. 이제 월 2에 제공되는 이런 것들은 유아 패키지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하고 우유는 유아랑 임신이나 출산부랑 똑같이 2개, 우유는 2개, 달걀은 하루 1개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부라고 하면은 분유를 먹이는 산모를 보고 분유를 먹이는 출산부를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멸균우유를 하루에 1개 분량으로 해서 15개, 15개 이렇게 가고요. 다른 것들은 같아요. 그러면은 분유를 수유하는 경우는 식품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모유 수유분은 제일 많은 패키지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보시면은 더 다른 것보다 지원되는 거는 여기 귤 30개, 닭가슴살 통조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귤 대신 오렌지 주스 1.5리터 4개를 가고 있고요. 닭가슴살 통조림이나 혹은 참치 통조림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대체식품도 있는데요. 이제 사료물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계절이나 또 식품 상태가 안 좋을 경우는 대체식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쌀의 경우를 보시면 현미나 보리쌀, 찹쌀 이런 걸로 대체식품을 갈 수 있고요. 당근의 경우는 애호박, 그리고 우유는 호당 요구르트 이렇게 대체식품으로 바꿔서 식품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는 완전 모유 수유부는 식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유 수유는 우리 아기를 위한 최상의 식품이며 엄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모유 수유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품을 제공을 하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월 2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품질 검사나 위생 검사, 검수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검수를 한 다음에 배송업체가 식품을 배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태를 다 잘라보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공업체에서 식품을 배송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요. 위생교육,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대분들 때 친절도 교육, 안전점검, 서비스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도 연 5에서 6회 정도의 위생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식품을 제공받고 있으면 우리도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양 플러스 가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보시면 교육이나 평가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식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영양적으로 잘된 교육을 받아서 식생활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평가에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자격을 평가할 때는 6개월 시점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재평가를 했는데 아직도 영양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6개월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퇴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조식품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도 많고 세터민도 많은 관계로 이제 식품을 올바른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냉장 보관해야 될 것 그리고 상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들. 그래서 수령 즉시 냉장 보관해야 될 것들은 달걀이나 우유나 당근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는 멸균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온에 멸균을 저장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개봉을 했다라고 하시면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참치 통조림이나 닭가슴살의 경우도 개봉 전에는 상온 보관을 하시는데 개봉을 했다라고 하면 누리용기나 아니면 뚜껑이 달린 통에 보관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상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떨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조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자격평가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으시면서 식품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로 나는 소득이 되지 않는데 소득이 되는 것처럼 보고했을 경우. 아니면 지자체 김포에서도 받고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으면서 받는다고
두 군데에서 받을 경우 이래도 대상 자격이 취소되고요. 제공받은 식품,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을 가게 되는데요. 가정 방문은 그냥 부시에 가야 하는데 부시에 갈 수 없고요.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가정 방문도 저희가 하는 동안 한 번에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나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는 즉시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영양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저희한테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